종교라는 거가 이제 대표적인 빠빤자입니다. 빠빤자. 예,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인식, 상이 일어나잖아요. 대상을 보고 뭐 스님이다, 남자다, 사람이다, 뭐다 상이 일어나고 그 상이 사람들이 이제 그게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 그게 막 확장돼. 그게 막 상이 꾸며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더 포장이 돼서 커지면 이제 빠빤자가 되죠. 일종의 이제 관념, 상 덩어리가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전부 다가 다 이 상 덩어리예요. 제가 여기 오늘 와서 오늘은 저기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에를 먼저 갔어요. 거기 가서 쭉 이렇게 한번 전시된 작품들을 천천히 한번 봤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그 미술 작품 있잖아요. 예술 작품을 시대별로 이렇게 그 시대적인 특성을 정리해 놓고 어느 시대 때는 이런 작품, 이런 화가들이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 그 다음 시대에는 이제 이런 작품들이 했다.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읽어보면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저는 이제 뭐 어떤 뭐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술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 차원에서 보겠지만 저는 야 사람의 빠빤자가 어떻게 저렇게 왜냐하면 다 만든 거잖아요.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요. 뭐 그림은 옛날부터 그랬지만 진짜 그렇게 결국은 인간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 혹시 여러분 참 기회 되신다면 그 저기 미치오 카쿠인가 그 뉴욕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데 그 마음의 미래라고요 책이 있어요. 마음의 미래 두꺼운데 정말로 재밌어요. 미치오 카쿠인가 네. 마음의 미래라는 책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마크 앱스타인이라고 이거 저기 진료실에서 만난 부타 명상에 대해서 아주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쉽게 확실하게 깔끔하게 참 잘 정리했다라고 제가 책이 저기 듣는데 한 2, 3년 됐을 거예요. 마크 앱스타인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정신과 의사인데 하버드 대학교 다니면서 불교에 푹 빠져가지고 불교 수행하고 나중에 이제 정신과 의사가 돼서 지금도 이제 뉴욕에서 명상 강의하고 있고요. 그 정신과 의사 활동하면서 이 사람이 책을 쓴 게 번역한 게 진료실에서 만난 붓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마크 앱스타인. 자, 이런 분들은 전생에 성근을 많이 닦았어요. 그냥 종교도 다른데, 예? 종교도 다른데 젊은 대학생 때 탁 불경 탁 보니까 야 이게 아까 말한 비구보디 스님하고 똑같아. 유대인인데 탁 보고 야 이거 답인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사람도 출가해서 승려 생활했죠. 그리고 나와서 지금 뉴욕에서 정신과 의사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미치오 카쿠라는 사람이 쓴 마음의 미래 그 뉴욕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예요. 그분이 쓴 그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마음의 미래 여러분들이 마음이다라는 걸 한번 과학적으로 현대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돼요. 그 진료실에서 만난 붓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자료들을 보면 아 이게 세상이 다 상이구나 상.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감각 기관이 있고 감각 기관이 있으니까 느낄 수밖에 없고 느끼니까 그냥 느끼지 않아. 이건 뭐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저건 사과구나 사람이구나 남자구나 스님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해야 살아남아요. 이게 진화론에서 보면 앞에서 지금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호랑이라고 인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했던 사람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인식은 생존에 아주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기에 인식이 필요하지만 그 인식이 계속 뻥튀기가 된단 말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그거를 만들어진 건데 마치 그게 절대적인 것으로 어느 순간 그렇게 믿어버리고 거기에 사람이 갇히게 돼. 그 상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스님으로 보잖아요. 스님이라는 상.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저를 볼 때 스님으로 안 봐요. 그냥 아들일 뿐이에요. 아들로 보고요. 불교라는 걸 모르는 저 아프리카나 어디 촌동네, 저 인도 촌동네 가면 스님인지 몰라요. 그냥 남자구나. 어디 동양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우리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인식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것이지 본래부터 그런 인식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아무튼 자, 감각기관이 있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이 생기고, 우리가 여러분들 인식만 하는 줄 아세요? 반응과 의도가 따릅니다. 인식을 하면 좋아하는 대상이 있고 싫어하는 대상이 있어. 나한테 형성된 인식에 맞으면 좋아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종교가 어떤 사람은 어디 동호회에서 종교를 만났는데 불교래. 그러면 호감이 가요, 안 가요? 가죠.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이 같다는 이유로, 아니면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아니면 어디 출신 학교가 같다라는 이유로, 이게 뭔가가 내 프레임, 내 상에 뭔가 서로 맞는 게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 맞는 게 없으면 또 싫어해. 정치적으로 뭐 이런 게 완전히 달라서, 누가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정치적인 게 뭐가 달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만나요. 서로 별로 안 친해요. 형식적으로 지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자기 상에 맞으면 좋아하고, 상에 맞지 않으면 싫어하는 반응과 의도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반응과 의도를 쌍카라 혹은 그게 업이 형성되는 거예요. 습관, 업이 형성되는 거가 되고요. 아무튼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이 상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국 이 상이 만들어내고, 이 상이 창조해냈고, 이 창조해낸 이 상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부정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상을 부정해서 살 수는 없어요. 뭐든지 다 이게 인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이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알고 절대화하지 않고 나하고 동일시만 하지 않으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를 절대화하거나 이걸 나하고 동일시 했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데, 절대화하지 않고 나하고 동일시만 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 종교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서로를 죽여요. 정치적인 그 신념 때문에 서로 얼마나 죽입니다. 지금 계속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태, 큰 폭력이 뭐예요? 다 종교,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상이야. 만들어진 상을 절대화하고 그걸 나하고 동일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금강경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즈라 체디까, 자르다, 부수다, 바즈라, 금강석처럼 단단한 나한테 형성된 상을 부순다가 바로 금강경의 내용이 되고요. 자, 우리는 현실을 필터로, 여기 지금 필터가 꼈어요. 이미 상이라고 하는 필터가 꼈고요. 필터만 낀 게 아니라 탐진치라고는 오염, 얼룩, 번뇌에 얼룩되어 있고, 또 무수한 잡음들이 들어와요. 제가 또 컴퓨터 이게 자꾸 이게 그 메모리에 에러가 생겨가지고 그 메인보드 초기화를 했어요. 메인보드 프로그램 아예 초기화하고 펌웨어를 다시 깔고 업그레이드를 다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메모리 제가 이제 40기가가 꽂혀 있는데 메모리가 4개가, 근데 이제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 하도 사장님하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사장님이, 스님, 이제 제가 명상하는 거 알거든요. 스님, 그 장사도 안 되는 명상 그만하시라고, 그러면서 기가 막힌 예를 해. 요즘 트로트를 보라고, 재즈 하는 사람도, 랩하던 사람도, 판소리 하던 사람도 다 트로트 하지 않냐고, 스님도 이제 명상 그만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좀 하라고, 그래야 스님도 먹고 산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다 트로트 좋아한다고, 클래식 하는 사람이, 바흐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이, 다 클래식 사람들 클래식 좋아한다고 바흐 음악 안 하고 그때부터 클래식 하면 대수 안 되겠어요? 제가 사실 오늘 그 현대미술관 가서 딱 보면서, 제가 재작년에 뉴욕에 현대미술관하고 그쪽 유명한 미술관을 한번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제 그쪽을 제가 먼저 봐서 그런가 이렇게 한국의 그 과천의 현대미술관을 가서 보니까 약간 좀 초라하고 뭐가 이게 뿌리가 없어 보여. 작품이 걸려 있긴 한데 뭐 많지도 않고, 이게 뭔가가 뿌리가 없어요. 뿌리도 없고, 뭔가 한국 사람들이 누가 뭔가 해놓으면 그걸 빨리 모방하고 빨리 활용하는 건 잘한대. 그런데 뭔가 원초적인 거를 못한대. 원초적인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먼저 탁 이렇게 들어가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를 해야 우리가 우리의 그 수준이 국가의 그 수준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수준이 늘 그건 교육에서 강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뭘 이제 모방하고 따라잡고 이런 거는 잘했는데 앞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는데 이제 거기 우리가 탁 걸렸잖아 지금. 막 열심히 한국 사람들이요 이게 그 질투가 많아가지고 남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 질투 비교 이게 한국 유전자의 특징이래요. 그 미국의 어느 교수가 한국 사람들의 행복도가 낮은 이유를 연구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특징이 남들과 비교 잘하고 그 쉽게 배 아파하고 질투를 느껴가지고 어떻게 빨리 해가지고 빨리 쫓아가는 건 잘한대. 그런데 자기가 1등이 된 다음에 1등을 유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걸 안 해봤으니까. 남들이 하는 건 흉내는 잘 내지만 그런 걸 잘 못한 누가 하는 그 에드워너 교수가 얘기했나. 하여튼 그 어떤 그 책에 보면 그런 대목이 한 문제가 나온 기억이 나는데요.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남들이 어디 가서 어디는 뭐 사람들이 많이 온다. 어디는 이렇게 그 유명한 데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스님, 저 스님 왜 저렇게 하는데 스님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절로 가라고. 지금 보살님 번지수가 잘못 찾아왔다고. 절로 가라고. 바흐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왜 트로트 안 틀어주냐고.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트로트 들으시러 가면 돼. 근데 사람이 트로트도 필요하고 클래식도 필요하고 재즈 음악도 필요하고 판소리도 필요한 거예요. 대중이 다 트로트 좋아한다고 글로 다 버리면 이게 기본이 안 돼. 뭐가 이게 기본이 뿌리가 얕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그 인식과 의식과 문화적인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약해서 서양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못한 이유가 정말로 뿌리가 깊어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되게 여건은 좋은데 잘 못 살아. 그렇잖아요. 여건은 되게 좋고 사람은 순박하고 착한데 잘 못 살아. 이렇게 보면 그런 뿌리가 없구나. 문화적인 뿌리, 정신적인 뿌리 그런 것들이 그게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그 문명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도 오랜 세월 유전적으로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렇게 어떤 한계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딱 중간이에요. 중간. 그러니까 서양처럼 되게 뿌리가 단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남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처럼 그렇다고 뿌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 중간 정도는 있어요. 뭐가 있기는 있어서 뭔가 빨리 뭔가를 해내는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 이게 뭔가 이렇게 진짜 이거 남들이 가지 않는 거를 남들이 다 안 간다 하더라도 야 이건 답이야. 이건 답이고 누군가는 해야 돼서 정말로 죽을 때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모든 분야예요. 모든 분야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좀 그 인력 풀이 좀 쌓이면 그게 엄청난 우리나라의 국가의 미래에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금방 사람들 빨리 오게 하는 거, 빨리 유명해지는 거, 빨리 돈 버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쪽으로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처음에 맨날 포교한다고 어떻게 사람들 많이 오게 할까, 절에 많이 오게 할까. 그렇잖아. 옛날에는 진짜 목탁 열심히 치면 많이 왔거든요. 목탁 열심히 치라고 연불 잘해주고 이게 친절하게 자상하게 잘 신경 써주면 절에 보살님들 이렇게 많이 오게 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뿌리가 깊지 않다라는 것도 제가 계속 경험상 느꼈고 또 명상을 하면서도 늘 그런 명상을 하면서도 어떻게 사람들 많이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어디 잘 되는 거 보면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이 잘 되는구나 해서 모방해서 그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대중이 모이는 거는 한때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한때인 것 같아요. 어떤 시절 인연을 만나서 잠시 이렇게 유행이 들었을 뿐이지 크게 근원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올린 경에 보면 그 소금경이라고 있어요. 소금경. 그게요.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전 재산이 딱 5천만 원 있는데 5천만 원 몰빵해서 주식 투자한 사람하고 전 재산이 한 100억 되는데 그냥 이렇게 심심풀이로 5천만 원 해가지고 주식을 넣었어. 그러면 주식값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사람의 심리는 둘이 다를까요? 이 몰빵한 사람은요, 올라갈 때는 되게 입이 찢어질 것 같지만 그거 떨어져 그러면 이제 지옥이에요, 지옥. 그냥
여유가 없는 사람은, 심리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 데미지를 바로바로 입어요. 근데 이게 심리적인 여유가, 경제적인, 물질적인, 심리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또 그런 거에 별로 연연해 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전을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게, 경전을 읽어보시고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심리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는 일에 별로 내가 그거에 덜 끄달려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이게 지혜가 생기면 점점점 확신과 불안함이 줄어요. 지혜가 있으면 세상이 더 쉽게 보여요. 이제는 그렇다고 건방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내가 너무 의미가 없는 거, 가치 없는 거, 불필요한 거에 너무 에너지를 쏟았다면 과감히 그런 것도 거품을 다 덜어냈기 때문에 세상 일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연연해 하지 않고요. 잘 보세요. 심리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이 돈을 벌어요. 아니면은 막 그 주식, 그때 오르락 내리락 그거에 막 안달해서 달달 볶는 사람이 나중에 돈을 벌어요. 그거 전재산 몰빵해서 오르락 내리락 그거 전전긍긍하다가 조금 올랐다가 폭삭 팔아버려요. 돈 조금 벌었다. 이러면 조금 기다리면 왕창 오르는데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조금밖에 못 벌어요. 여유를 가진 사람은 떨어지면 떨어져도 그래 언젠가 오르겠지. 기다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올라도 그냥 그때 안 팔죠. 기다리죠. 그럼 더 오르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정신적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정신적인 자산이 생기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에 별로 연연해 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큰 나한테 공덕인 것 같아. 이제 뒤에 금강경 뒤에도 나오겠지만 칠보로 항아의 모래수만큼 그 많은 부처님한테 온 세상을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사국의 하나를 수지 독성,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남한테 설명해 주는 그 공덕이 훨씬 크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심리적으로 얻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안정감이라든가 그 여유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물질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경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아무튼 자 우리가 세상을 일단 지금 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거가 물질적인 작용, 감각적으로 느끼고 나서 인식하고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지금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 있어요. 대상을 알아. 대상을 이렇게 뭔가 아는 의식이 켜져 있어요. 이렇게 색, 수, 상, 행식, 오온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행하실 때 오온을 하나 다 이렇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관찰해서 진짜 이게 물질의 덩어리가 무상하구나. 이게 물질의 덩어리가 이게 고육하구나. 이 물질의 덩어리가 이게 무하구나. 그다음에 색수.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고 듣고 느끼고 이 감각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명상하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 이거를 무상하다고 했는지, 왜 이걸 무하라고 했는지, 왜 이걸 괴롭다라고 했는지. 색, 수, 상, 행식. 오는 들어보셨지만 그 오온을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혜를 닦지 않았는데, 자, 육근, 육경, 12처, 18개 들어보셨죠? 오온 다 수행의 주제입니다. 다 내가 이렇게 관찰을 해서 이게 본래 붙어 있는 건가? 이건 의지할 만한 건가? 이건 나다, 내 거다라고 할 만한 건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성찰해 보시면 그것도 큰 지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이 상이 만들어져서 살게 되는데 이 상이 어쩔 수 없이 이 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상을 이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라서 어차피 이거 새로운 상도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제가 또 오다가 국립과학관이 있길래 과학관에 들어가서 요즘은 제가 어렸을 때 과학관을 많이 다녀봐서 요즘은 이제 어떻게 좀 많이 바뀌었을까 들어가서 봤더만 크게 바뀐 바가 없어요. 이게 그냥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 보고 봤던 거나 진짜 제가 지금 가서 본 거나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 느낌상. 뭐 과학이 발달한 것 같지만 크게 많이 발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상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앞으로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없던 새로운 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러한 상들 속에서, 그리고 그 상들이 계속 이렇게 더 만들어지고 부풀려지고 이렇게 확장된 것을 빠빤자라고 그래요. 희론, 사량, 분별, 경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빠빤자. 엄밀히 우리는 빠빤자 속에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던 불교 교리는 빠빤자일까요? 아니면 실체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이 배웠던, 혹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도 빠빤자일까요? 아니면 이건 실체일까요? 빠빤자예요. 빠빤자. 만들어진 거. 자, 이게 실체라면은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도 알아 먹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기가 막힌 내용인데 지나가는 개한테 얘기했는데 개는 관심도 없어.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공부하러 온 사람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지. 전혀 딴 데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 빠빤자예요, 빠빤자.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법, 정법, 제대로 된 진리, 그것도 다 상이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도 상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도 상이고, 두 가지 어떠한 상에도 머물지 말라라는 그 대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빠빤자예요, 빠빤자. 그래서 이게 내가 이 빠빤자의 감옥 속에, 빠빤자의 이 가상의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갇혀 살았구나.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트루먼 쇼 한번 보세요. 한 20년 됐나? 꽤 오래된 비디오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배우가 만들어진 하나의 세트장 안에서 그게 현실인 줄 알고 살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알아가잖아요. 아웃그로잉,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옆에서 여자가 도와주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상이라고 하는 관념, 인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세상에 우리가 그게 전부다인 줄 알고,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우리가 갇혀 있는데, 금강경은 그걸 깨는 거야. 진짜 이렇게 뭐 벼락 치듯이, 아니면 단단한 상을 다이아몬드 깨듯이 우리 갇혀있는 이 상을 깨부셔주는 게 바로 금강경이고요. 이 상 속에서 사는 거에 반대말이 여실직견이에요. 여실직견. 이것도 금강경에 나옵니다. 야타, 붓단, 야냐, 다사나, 이렇게 이제 빨리어로 돼 있어요. 야타, 붓다가 이제 있는 그대로, 야냐, 아는 거, 다사나가 보다라는 뜻이니까요.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거. 혹은 무분별지라고 하면 무분별지.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어떤 상이나 빠빤자에 이렇게 개의치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근데 이거는 엄밀히 불가능해요. 어차피 기본 우리가 상으로 대상을 지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서 본다라는 거는 정말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금강경은 상에서 벗어나서 뭘 보라고 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어떠한 상에도 머무르지 말라고 하지, 상에서 벗어난 그 어떤 또 다른 게 있다라고는 안 해요. 이 상, 지금 내가 일으키고 있는 상 가짜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가 진짜가 있어. 거기에 가. 이런 말 안 나와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저기 딴 데도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답이 있지 않고 단지 여기에 이 순간에 있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을 뿐이라고.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만이 있지, 이것도 답이 아니니까 이거 부정하고 딴 데로 가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힌두교나 자이나교는 딴 데가 있어요. 기독교도 딴 데가 있죠. 그쵸? 죽어서 사후세계가 있든 다른 차원이 있다고 제시하지만, 금강경이라든가 불교에서는 응무소주 이생이시면 분명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 그리고 이 쌍과 빠빤자로부터 다툼, 갈등, 고뇌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맞지마니까야에 보면 꿀과 자경, 꿀덩어리 경이 있어요. 여기 석가족의 단다빤이라는 사람, 단다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같은 석가족이에요. 부처님 카필라와 또 고향 마을에 갔을 때 이 석가족 단다빤이가 물어요. 사문께서는 수행자 당신은 무엇을 설하시는 분이며 무엇을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세존이 도반이요. 나는 신과 마라, 범천을 포함한 세상과 사문, 바라문들을 포함하고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그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고 머무는 그런 가르침을 설합니다. 그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고 머무는,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머물고
의심이 없고 후회를 잘랐고 이런저런 존재에서 가래가 사라진 그 바라문에게 어떻게 해서 인식들이 더 이상 잠복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라고 하니까 단답반이라는 사람 이 반응을 보세요. 머리를 흔들고 혀를 축 늘어뜨리고 이마를 찌푸리고 세 줄에 주름살을 짓고 지팡이를 짓고 떠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일단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거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저가 도대체 이상한 저 헛소리, 헛소리나 쓸데뭐 미친 사람 소리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뭐 이거는 이 단답반이 이 사람만 그럴까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도 부처님 얘기하면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렇게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저녁 때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죠. 비구들이요. 어떤 것을 원인으로 사람에게 사량 분별, 빠빤자가 함께한 인식의 더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식은 꼭 빠빤자가 함께합니다. 자, 어떤 것을 원인으로, 이 감각 기관이 사실은 원인이죠. 느낌을 원인으로 사람에게 사량 분별이 함께한 인식의 더미가 일어나는데,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고 그걸 환영하지 않고 집착 없으면, 그걸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탐욕, 적의, 견해, 의심, 교만 등의 잠재 성향들을 끝내는 길이고, 존재, 태어나게 할 욕망에 대한 잠재 성향들을 끝나게 하고, 무명의 잠재 성향들을 끝나게 하고, 그것은 몽둥이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상호 비방하고 중상무략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끝나고, 여기 12조, 여기서 이런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줄을 대목에, 자, 우리는 지금 사량 분별, 빠빤자가 함께한 인식의 더미가 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즐거워하지 않고 그것을 환영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게 되면 모든 업들의 탐진치, 그런 업들의 잠재 성향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 서로 진짜 몽둥이 들고 죽이고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도 다 끝나게 되고 모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가진 이 빠빤자와 상해, 이걸 나하고 동일시하고 절대화합니다. 이걸 나하고 동일시하거나 절대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 생각, 내가 가진 관념, 내가 가진 빠빤자가 옳아. 이게 더 옳다고 서로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근데 일단은 뭐 내가 옳고 남이 틀렸다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내가 가진 거가 빠빤자, 이건 내가 가진 것 또한 빠빤자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크게 즐거워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결국은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엊그저께인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부부가 다가오더니 저를 눈을 보더만 눈이 참 선하게 생기셨어요. 어떻게 좋은 말씀 들어보실래요? 그랬더만 그래서 제가 그분의 눈을 빤히 쳐다보고 제 눈이 어떻게 선하게 생겼어요? 하고 그분의 눈동자를 빤히 쳐다보시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더만 딴 데로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누가 옆에서 눈이 선하게 생기셨네요 하고 또 누가 오시면 그 방법을 써보세요. 그냥 그분의 눈을 빤히 쳐다보고 제 눈이 어떻게 선하게 생기셨냐고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 그 검은 눈동자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업이라고 하기 이게 보여요. 그 눈동자에 흔들린 그 눈동자가 이렇게 탁하냐 흐리멍텅 이게 다 보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 갖고 상대방 눈동자 그냥 쳐다보면 기분 나빠하는데 그런 때 이렇게 잘 쳐다보세요. 그러면 눈동자가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제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고개 돌리고 가요. 그냥 거기서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뭐 이렇게 제가 이것도 하나의 그 다툼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눈동자를 쳐다보면은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거나 이게 뭐가 드러나, 그분의 뭐가 업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꼬투리가 딱 잡혀.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어디 꼭 그런 케이스 어디 터미널 같은데 그분 사람들 오잖아요. 그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데 그것도 싸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 자, 다음. 자, 이렇게 부처님 설법을 하시니까
스님들이 못 알아먹었어. 그래서 마까짜나 스님한테 다시 찾아가서, 아니, 낮에 세존이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못 알아먹었는데 무슨 뜻이냐고 좀 다시 설명해 달라 하죠. 어떠한, 이 앞에 보면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이게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까짜나 스님이, 그러니까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귀와 소리를 조건으로 귀의 시기, 코와 냄새를 조건으로 코의 시기, 혀와 맛을 조건으로 혀의 시기, 몸과 감촉을 조건으로 혀의 시기, 6가지 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육근, 육경, 육식, 12처잖아요. 자, 육근, 육경, 육식, 3가지가 만난 걸 촉이라고 그래. 촉, 접촉. 육근, 육경, 육식, 3가지가 만남을 촉이라고 하는데, 이 촉을 원인으로 해서 느낌이 발생하고, 느낌을 원인으로 해서 결국 빠빤자, 상과 빠빤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게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건들이 돼서 생겨나고 만들어진 거다라고 알고, 그거를 절대화하지 않고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에 집착하지 않으면 결국은 탐진치도 줄어들게 하고, 나의 관념이나 내가 가진 견해를 가지고 싸울 일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꿀과자 경의 이제 내용인데요. 금강경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강경이 이렇게 이해로 알고 보면 참 진짜 내용이 핵심만 담고 있고 참 쉬우면서도 딱 군더더기 빼고, 반야신경도 군더더기 빼고 그냥 시간 없는 사람이 보기 딱인 거예요. 불교 군더더기 딱 빼고 핵심만. 금강경도 군더더기 빼고 그냥 딱 핵심만 얘기했어요. 야, 이거 머릿속에 지금 우리가 가진 거 다 이거 감각기관 있고, 감각기관, 감각대상, 저 식이 만나가지고 접촉이 생기고, 접촉 때문에 느낌이 생기고, 느낌 때문에 인식이 생기고, 인식 때문에 이렇게 상이 생겼잖아요. 지금 이게 상이 생긴 건데, 이게 조건이 만나서 만들어진 거다, 생긴 거다.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을 버려라.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바저라, 째디카, 이런 상, 필터, 얼록, 잡음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부순다는 거가 바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바냐바라밀의 뜻을 풀어놓으면, 자, 최대한 어떤 필터나 얼룩, 잡음 없이 있는 그대로 입력되고 있는 감각 신호들과 그 신호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 여실지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 깜냥대로 봐요. 여러분들 업대로 보지 절대로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여러분들 수준대로 보고 그대로 해석하고 그거대로 평가를 해요. 근데 그 상대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 필터고 얼룩이고 잡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 녹음할 때 필터도 껴보고 이펙터도 걸어봤는데 그냥 원음이 제일 나. 그런데 원음도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처음에는 14만 원짜리 썼다가 이게 유튜브 보고 속았어. 그거 좋다고 했는데 사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19만 원짜리가 좋다. 19만 원짜리 사서 한번 또 해보니까 이것도 아니야. 누가 50만 원짜리를 써보면 괜찮다 해서 50만 원짜리를 써보니까 그것도 이게 뭔가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10만 원짜리 주고 샀는데, 그래도 이게 가격이 엄청 뛰었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짜리 해보니까 홀라. 이게 비싸면 비쌀수록 없어. 이게 잡음이 없어. 그러니까 비싸면 비쌀수록요, 원음을 그대로 살려줘. 싼 거는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이 내 목소리를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싸구려일수록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이 목소리를 만들어주고, 비싼 거는 진공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목소리를 최대한 어떻게든지 있는 그대로 최대한 이거를 잡아서 증폭해서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500만 원짜리가 제일 낫긴 한데, 거기에 앞에 프리앰프가 250, 헤드폰도 250, 마이크, 스피커,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개당 250에 두 개면 500인데, 그거 다 사면 또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이제까지 들어간 게 1500만 원 들어갔는데, 제가 그냥 500만 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다음 생에 사니까 내가 금생에는 내가 저거 100만 원짜리로 만족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나중에 혹시나 또 모르죠. 누가 후원을 또 통 크게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냥 당장 바꿔야 될 게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하고 프리앰프하고, 그 다음에 이건 컴프레서. 지금 제가 이게 프로그램으로 컴프레서를 걸고 있는데, 목소리 퍼진 걸 좀 이렇게 압축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물리적으로 걸어주면 제가 훗날 뒷작업이 없어. 지금은
다 마우스로 다시 또 손작업을 해주는데 이거 걸어놓고 하면은 훨씬 더 모든 작업이, 그러니까 저기 방송국에서 할 때는 깔끔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게 장비빨이에요. 장비들이 비싼 장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예, 아무튼 마찬가지 명상도요. 명상이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최대한 이거 좀 덜어내고 군더더기 덜어내고 잡음 얼룩 덜어내고 있는 그대로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게 이제 반야바라밀도 그 핵심이 그 내용인 거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 현재 작용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점차 이해해가고 불필요한 필터나 얼룩, 잡음 등에서 자유로워지고 안팎으로 평화로워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저 밑에 저희 어머니 집에 갔더만 아래층에 필리핀 아가씨가 새들어 왔어. 그래서 어머님이 자, 저 아가씨 어떠냐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됐다고 내가 드디어 전에는 무당을 소개시켜 주시던 이번에는 이제 필리핀 아가씨를 저한테 소개를 시켜 주시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한테 내가 지금 저 아가씨한테 감정이 일어나면 어머님은 좋겠냐니까 어머님도 생각해 보시더만 아니 별로 안 좋지 그렇더만.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젊은 아가씨한테 묘령의 젊은 아가씨한테 어떤 그 이성적인 감정이 생겼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저한테 지금 불필요한 잡음이에요? 아니면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잡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업이 돼서 습관화가 이미 태어날 때 습관이 돼 있는 게 있어서 그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일어난 불필요한 잡음이야. 불필요한 잡음인데 만약에 이거를 지혜가 없으면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저 여자를 꼬실까, 어떻게 저 여자를 연애를 해서 어떻게 저 여자랑 결혼해서 살까, 계속 이 빠빤자가 그 다음 계속 따라다니겠죠. 그런데 원래 애초부터 야 이거 필터야, 이거 나 노이즈 낀 거야 지금 여기 내 마음에 노이즈 낀 거지. 이건 진실이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이건 내 거가 아니고 내가 아니야라고 분명하게 거기서 꿰뚫어 보면 그것 때문에 훗날 괴로워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고 이거는 진짜 있는 거야. 이 사랑은 절대적이야.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 사랑은 여기 있어 라고 하고 그렇게 믿어버리. 이건 자기하고 동일시하고 절대화하고 내 거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다 결혼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게 다 지금 과보를 받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 좋든 나쁜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과보를 받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안 속아 넘어가니까 그 과보가 안 따르잖아요. 그냥 잘.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면 저처럼 그런 노이즈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런 노이즈에 속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직 결혼 안 하는 자녀가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속아 넘어갔으면 좋겠죠? 그냥 결혼도 해보고, 뭐 애도 낳아보고, 뭐 이렇게 뭐 해볼 거 해보고, 또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 빠빤자도 대물림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서 제가 만약에 자식을 낳았으면 야, 나는 이렇게 몰라서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고 열심히 이렇게 잘 가르쳐가지고 이 빠빤자나 상에서 속지 않게 제가 이렇게 해주고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은 수초작조,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상에, 내 빠빤자에 속아서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않고 나한테 일어난 그 노이즈, 그거에 속아가지고 지금 수초작조가 안 돼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주인처럼 행세하라고 그랬는데 주인이 아니고 일어나는 번뇌의 노예가 됐고, 입척해진, 이거 해석하는 거 보면 어느 곳에 가든 주인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있는 곳이 다 진실되리라, 이렇게 보통 해석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해석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됐든 내 업에 속지 말고 주체적인 마음을 가져라. 음무소도 이생기심 하나. 그 다음에 입척해진, 어디에 서 있든 간에 참다운 마음을 가져라. 항상 늘 참된 어떤 마음을 가져라. 입척해지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디에 있던 모든 것들 다 참되게 대하라, 이렇게 참된 것으로 대하라, 이렇게 참된 마음으로 대하라,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상과 빠빤자에 현혹되거나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으로 사는 삶. 그래 얼마나 자유롭고 홀가분해요. 근데 그 업의 노예가 돼서 일어나는 그 필터의 노예가 돼서 거기서 끄달려 살면서 괴롭지 않게 해달라고 뭐 방편만 찾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주인으로 살면 괴롭지를 않아. 이미 주인이 아니고 노예로 살아서 괴로움이 됐는데 거기서 따로 방편을 찾으면 안 돼요. 빨리 주인 정신을 회복해서 지혜를 통해 주인 정신을 회복해서 주인으로 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